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그 옵티머스 그리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출입 기록 같은 것을 요청을 하면은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폐기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입장이 나온 것은 오늘 조간신문에서 검찰이 라임 수사를 하면서 그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이강세 대표가 청와대 출입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이 요청을 했는데 CCTV와 같이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나오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원론적인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가 제대로 될지 그리고 또 검찰이 그런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와 관련해서 밝혀져야 될 의혹들,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천문학적인 돈과 피해자가 있는 그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한 4가지 핵심적인 의혹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라임의 김봉현 그 회장이 그 물주죠. 전주인데 김봉현이 이강세 대표를 통해서 로비스트 이강세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는 5천만 원. 과연 전달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달했으면은 무슨 목적이었느냐? 강기정이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그것도 의혹이죠. 일단 그 김봉현 씨가 이 법정에서 정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 이강세 본인의 수하에 있던 이강세 재판 정인으로 나와서 이 경기정에게 쇼핑백에 넣어서 5만원권 다발을 5천만 원을 넣어서 인사하러 보냈다. 그랬더니 그 이강세가 갔다 와서 잘 전달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청와대에 가서 수석을 강기정을 만나고 와서 잘 전달했습니다 하고 그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하더라. 이것은 정책실장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죠. 금융 관련 일이니까. 그래서 본인은 정무수석이니까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라임이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본인 앞에서 강하게 얘기해줬다. 이렇게 이강세가 김봉현에게 보고를 합니다. 배달 사고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김봉현의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거 말고 강기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군데 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달 사고는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 전 수석은 부인을 하고 있죠. 집무실에서 그 20분간, 청와대에서 20분간 만났지만 다른 얘기만 했다. 그리고 금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5천만 원짜리면 쇼핑백이 하나 거의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한테 줬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청와대로 오래 출입하면서 그쪽에 출입 시스템 같은 것을 압니다. 일반적으로는 면회객들이 들어가는 곳이 출입을 하는 곳이 또 일반 직원들도 많이 출퇴근하는 길이 연풍문이라고 있습니다. 연풍문에서 안쪽으로 청와대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금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러면 금색대에서 쇼핑백에 돌을 넣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은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돈이란 걸 알 수도 있지만은 혹시 그냥 이 어떤 자료 묶음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것은 의미가 상당히 넓습니다. 연풍문에는 그 2층에 커피숍이 있어서 일반적인 면회객들이 가면은 거의 다 그 커피숍으로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는 연풍문에서 약간만 옮기면은 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이 있는데 춘추관 앞에 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만나지 직접 청와대 안에까지 보안 사안이 굉장히 많은 청와대 안에까지 들어가는 일은 거의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만났다고 그 강기정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강세 씨는 이 로비 전문가죠. 여기저기 돈을 많이 준, 그러니까 어떤 엄밀한 정달 방식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뭐 보도가 됐던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돈을 준 곳이 뭐 주차장, 차량 트렁크에 넣어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강기정 전 수석의 주장만 가지고는 돈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확실한 그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CCTV에 영상 자료는 없어졌다고 해도 출입 기록은 남아있죠. 거기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본인의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서 폐용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기록이 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강세가 청와대 집무실로 갔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점에 강기정 수석의 돈의 흐름, 이 어떤 입출금, 이것을 파악을 해서 스스로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청와대와 관련해서 두 번째 밝혀야 할 의혹은 이진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진아 씨의 행적입니다. 자, 이 공범 중에 한 명이죠. 옵티머스 사건. 공범 중에 한 명이 사내이사 윤석호 씨의 부인입니다. 이진아 행정관, 전 행정관이 부인인데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민정비서관실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또 금융업계,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 금감원, 금융위원회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공범, 옵티머스 공범의 부인이 행정관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진아 씨는 무리를 빚은 지금 그 당시에 그때 조국 전 장관이 막 장관에 임명된 그 시점인데, 그때 지명된 시점이죠. 그때 상당히 무리를 빚었던 것이 무자본 M&A, 그리고 조국 씨도 연루가 된 사모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진아 씨는 민정수석실에 가기 전에 이 사모펀드 그리고 또 무자본 M&A 여기에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그 관여를 했던, 무리를 빚은 업체에 뭐 건물을 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시점에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이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금정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를 했는데 그것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왜 금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인사금정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야,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데, 이진아 씨가 어떤 인물인 줄을 알면은 약간의 좀 이 답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일단 그 이진아 씨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강기정, 민주당의 강기정 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 김현 전 의원이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민주당 당무감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이 김조원입니다. 그래서 김조원이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 조국 후임으로 민정수석으로 갔을 때 이진아 씨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과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인연이 있죠. 또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진아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옵티머스, 그리고 옵티머스와 관련된 업체들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또는 금감원 같은 이 금융당국 동향, 민정수석실에서 다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독 업체일 수도 있는 옵티머스에 다 전달해 준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진아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배경부터 실제로는 이 옵티머스 사태를 그 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의혹은 이른바 옵티머스 리서트입니다. 20명 이상의 관련자들이 그 리서트에 적혀 있다는 그 문건이죠. 그 문건 안에 청와대 인사 중에서 5명이 있다고 나옵니다. 저도 그 문건을 봤는데 그 문건에는, 제가 본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 실명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청와대 실장 2명, 비서관 3명,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청와대 실장은 4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또 비서실, 정책실, 국정상황실. 근데 국가안보실은 뭐 별로 상관없으니까는 그
3명의 실장 중에 2명, 또 비서관 3명, 비서관이면 수석 바로 밑에 1급이죠. 그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갔는지, 그리고 실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청와대와 관련해서 풀어야 될 의혹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의혹은, 자, 라임의 김봉현, 옵티머스의 김재현, 2사람 다 청와대가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 내 손 안에 있다. 청와대 내 손아귀에 있어.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허풍인지 실제로 어떤 청와대가 든든한 뒷배가 됐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김봉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측근과 문자 메시지를 하면서, 나는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 아니다. 청와대, 민정실, 건감은 다 내 사람들이다. 이 말은 민정수석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민정수석실에 돈을 아끼지 않고 로비를 했다. 그래서 다 내 편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진위를 밝혀야 되는데, 또 김재현 씨 같은 경우는 윤석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진아 그 행정관의 남편 윤석호에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법적 책임을 대신 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당신이 법적 책임을 대신 져서 실형을 받게 되면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잘 이야기해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잘 얘기해서 사면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봉현은 청와대 다 내 사람이야. 그 김재현은 내가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까지 가능해. 청와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사람이 이야기한 청와대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 부분도 좀 밝혀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뭐 청와대가 협조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청와대가 뭐 협조하는 척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지금은 엄정한 수사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하고도 계속 뭉개고 있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선에서 다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검찰 의지가, 수사 의지가 다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이 엄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의 길목에서 모든 걸 차단을 하고, 그 이성윤의 뒤에는 추미애 장관이 있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특별수사단 형태의 이야기도 나오고, 경찰 지시를 받는, 또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수사팀을 보강하는 그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것 2가지는 모두 추미애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검사 파견, 또 어떤 직제외 수사팀 설치, 이런 것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1월 달에 전부 검찰총장의 권한이던 것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위에서 버티면은 수사 확대되지도 않고 특별수사단도 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라. 뭐 어차피 검찰 수사 제대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했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 전부 자천을 시켰죠. 그런데 아마 윤석열 쪽,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에서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마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사단의 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동훈 검사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는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쫓겨났죠. 그리고 뭐 이른바 뭐 검언 유착 파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또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 정진웅 부장검사와 또 뭐 유심칩 압수수색을 놓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은 다시 또 쫓겨났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그대로인데 출근하는 것을 저 충북 진천에 가면 법무연수원 분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또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 상태라면 지금의 검찰, 지금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수사를 계속 뭉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다시 윤석열의 선택이 주목되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